얘들아 안녕. 세계사쌤이야. 선생님이 이번에 대면 수업으로 안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번 주 남은 2시간은 영상으로 같이 하도록 하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했었지? 그래서 이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 쌤이 지금 목이 살짝 쉬었어요. 왜 쉬었냐면 사실 이걸 먼저 찍었는데 소리가 하나도 녹화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찍게 돼서 음, 멘붕이 살짝 왔어요.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는 정말 시작할 때 너무 어색해서 많이 부끄럽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좀 나은 것 같아. 첫 영상 강의라서 선생님이 뭐 호흡이라던가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이 영상 유튜브에 남겨놓을 테니까 복습하고 싶은 친구는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 수능 특강 28페이지입니다. 수능 특강 28페이지 다 폈나요? 선생님 목소리는 잘 들려요? 자, 맨 뒤에 있는 태연이 쌤 목소리 들려요? 잘 들리고. 그리고 지민이 준우하고 장난치지 말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의 군대는 모두 113만 3,800명이었다. 지금 녹화되는 거 맞지? 그러게 이렇게 다 했었는데 속상해. 오케이. 자, 가해 군대는 모두 113만 3,800명이었다. 이 113만이라는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군량을 나르는 자는 그 배가 되었다. 황제가 랴오동에 행차했다. 그리고 여러 장군에게 화를 내며 질책하였다. 장수, 우문술 등이 살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네. 살수대첩. 고수전쟁이지?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수나라 때 황제 누굴까요? 수양제다. 물론 수문제도 고구려를 침략을 해요. 그러나 살수대첩은 수양제 때 있었던 일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고구려 공격을 위한 물자 공급의 책임자였던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다. 양현감의 반란, 쌤이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다. 이것도 수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양세법이 시행된 것은 당나라 때 안사의 난이 터지고 나서 그 전에 기존의 세금 수치 체제였던 조용조 체제에서 양세법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구품준정제가 폐지되었다. 네, 이거는 구품중정제 자체는 위나라 조조라는 사람이 한 건데 자, 잘 읽어보자. 폐지되었대. 수나라 때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폐지되게 돼요.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구품중재 단어만 보고 2번 제끼면 안 돼요. 도연명이 귀거래사를 지었다. 네, 귀거래사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있었던 문학작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위진남북조 시대에 동진 시기쯤에 있었던 작품입니다. 동진은 남조 국가죠? 진승모강의 난이 발생하였다. 네, 진나라의 멸망 원인이죠. 절도사가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네, 당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자.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개방적, 귀족적이다. 네, 키워드가 나왔는데 계속 볼게요. 이 그림 우리 교과서에서 같이 본 적이 있다. 여기서는 흑백으로 나오나 실제로는 뭐 황색, 노란색, 청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로 나오게 되는 당삼채다. 당삼채는 바로 당나라 때 있었던 문화죠. 자, 같이 한번 보자. 다른 키워드가 없는지 계속 볼게요. 2번 사진전에는 이슬람교, 경교, 느낌 오네 등 외래 종교
네, 당나라 때 시기에 있었던 특징이죠. 선생님이 장안성 우리 도면 같이 본 적 있다. 장안성 주작대로 있고 이렇게 장방형으로 이렇게 도시가 구성이 되는데 뭐 이런 뭐 그리스도교 뭐 불교 뭐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던 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을 했었어요. 자, 키워드 개방적이다 그리고 국제적이다 이런 것도 당나라의 키워드지. 자, 200이라는 사람도 키워드예요. 200과 두보. 중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문학가들이라고 했어요. 200과 두보도 당나라 때 인물들이다. 대진 경교 유행 종비 이건 선생님하고 같이 사료도 본 적이 있어요. 네, 대진국 아이고 대진국에서 온 사제가 바로 네스토리오스교 경교를 유포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자, 한번 보기를 볼까? 당나라가 언젠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고의 한석 후한 시대입니다. 한나라 때는 어떤 역사서 있었지? 사마천에 맞습니다. 사기입니다. 고개지가 여사잠도를 그렸다. 위진남북조. 네, 고개지의 여사잠도도 좀 전에 했던 귀거래사처럼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학 작품이에요. 이때도 동진식이에요. 위진남북조 안에서. 공영달이 오경정의를 편찬하였다. 당나라죠? 오경정의가 어떤 책이야? 훈구학을 뭐랬다? 집대성한 책이죠? 훈구학을 집대성한 책. 훈구학 자체는 한나라 때부터 유행했다. 아, 훈구학은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유행을 했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현장이 인도 순례후 불경을 가져왔다. 쌤이랑 같이 한번 보자. 쌤이 인도 불경 가져와서 번역한 승려, 대표적인 승려 2명을 얘기했었다. 구마라습 현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마라습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인물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위진남북조 안에서 전진이라는 나라의 승리였어요. 현장은 당나라 때라고 했지. 구마라습이 번역한 그 경전을 우리는 구역이라고 얘기했고 현장은 신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옛 구자를 써서 구역, 새 신자를 써서 신역이라고 했어요. 역자는 번역할 때 역입니다. 자, 그럼 정답 5번이겠지? 넘어가자. 아, 이거 소리 녹음 되는 거겠지? 자, 보자. 이것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우리 솔직히 이 그림만 봐도 느낌이 와야 돼. 우리 장안성 구조 같이 본 적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그림을 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장안성. 장안성을 본따 만든 거 우리 2가지 배웠었다. 발해의 상경, 용천부. 그리고 나라시대의 해이, 아닙니다. 해이 조교입니다. 해이 안교는 해이안 시대죠. 자, 장안성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키워드, 일본 키워드가 되겠네. 그리고 불교가 융성, 그리고 도다이사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되겠어요. 천황이 거주했다 키워드가 되겠네. 자, 한번 선지를 볼까?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다. 네, 정답입니다. 나라시대 때는 일본 서기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책도 보라고 했어? 고사기라는 책도 알아두라고 했지? 고사기는 일본의 전설이나 신화 등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다. 조몬토기가 제작되었다. 일본의 신석기 시대 때 신석기 시대를 조몬 시대라고 했어요. 조몬 시대. 신석기 시대 때다. 일본 안에서 청동기 시대 때를 나타내는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해요. 다이카게 신이 단행되었다. 야마토 정권 때요. 야마토. 645년에 시행됩니다.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었다. 아니죠. 천황이라는 칭호가 사용됐다. 이것도 야마토 정권이에요. 같은 야마토 정권인데 이거는 600년도 후반. 다르게 표기하면 7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1번.
밑줄진 신법이 실시된 왕조. 우리 문제만 봐도 접근할 수 있어요. 신법이 실시된 건 딱 하나야. 송나라. 어떤 사람? 왕안서. 신법이 실시된 배경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송나라는 특징이 뭐야? 문치주의. 문치주의를 실시해서 국방력이 약화됐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관료들에게 봉급도 많이 주고 관료들은 장원을 형성했다고 했죠. 그 말을 어려운 말로 형세호라고 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 음. 잠깐만. 선생님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구나. 그렇게 관료들에게 퍼주면서 국방력이 약화되고 그 서하 그리고 뭐 거란 이런 나라들과 이런 나라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돈과 어떤 물자 등을 바치는 세패를 지급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한번 내용을 볼게요. 그대가 추진하고 있었던 신법에 대해서 사마강 등 여러 신하들이 비판이 많소. 사마강 등 여러 신하들을 구법당이라고 해요. 왕안성은 신법, 그리고 사마강은 구법당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폐하, 청묘법은 그리고 보가법은 시역법은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다.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청묘법, 보가법, 시역법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왕한석의 시법으로 접근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자, 계속 한번 보자. 절도사 주전충이 반역을 깨웠다. 당나라죠. 당나라의 멸망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건적의 난으로 국력이 약화되었다. 원나라예요. 자, 홍건적의 난에 영향을 준 종교가 있다고 했죠? 바로 백령교입니다. 백령교 은근 중요하다. 왜냐면 원나라 말기에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유행을 해요.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과거제에서 전시가 뭐냐면 황제가 마지막에 과거제 막판에 관료들을 채용한 상황에서 그들의 순위를 매기는 시험이 바로 전시다. 언제 시행되었냐? 송나라 때 시행되었다. 봉건제와 군인제를 절충한 군국제 한고조. 한고조 이름이 뭐죠? 유방.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이 축조되었다. 누구? 진시황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쭉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익숙한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팩은 이런 거 몰라도 돼. 우리는 맹한 모국제다 이것만 하면 돼요. 맹한 모국제 언제죠? 금나라 때다. 자, 얘들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부족, 왕조 헷갈리면 안 돼요. 왕조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여진이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여진족이 세운 나라 바로 금나라다. 용어 조심하도록 할게요. 동돌거를 정복하였다. 선지 보자. 동돌거는 당태종. 자,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긴 한데 서돌걸 정복은 누구죠? 맞습니다. 당고종. 일조편법을 시행하였다. 바로 만력제 때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게 돼요. 아구다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아구다 다른 말로 아골타라고 한 적이 있었죠?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한무제다. 국명간제와 남명간제를 실시해서 이중적으로 지배를 하였다. 네, 거란에 해당합니다. 나라는 요 나라겠죠. 가왕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림으로 보는 중사. 이 그림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자. 화가 유감도가 그린 그림의 일부로 쿠빌라이 답 나왔다. 쿠빌라이 칸 원나라다. 쿠빌라이 칸 베이징 대도로 천도하지. 한번 볼까? 그의 부인 쿠빌라이의 활을 들고 있는 캐식도 알아두면 좋아요. 네, 캐식 황제의 친위대다. 오케이. 매년 정원 원나라의 쿠빌라이는 수도 대도 부근에서 사냥을 하다가 2월이 되면 대도에서 동남쪽으로 40오리가량 떨어진 곽주에서 사냥을 즐겼다. 원나라 시기 특징 봅시다. 수시력이 변천되었다. 바로 답 나오네. 곽수경 경이라는 사람이 수시력을 만들었다.
탈라스 전투가 일어났다. 당나라다. 어떤 나라 싸웠어? 아바스 왕조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서 누가 이겨? 당나라가 져요. 아, 뭐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건데, 이 탈라스 전투에서 고구려인 고선지라는 사람이 활약을 해요. 자, 여기서 아바스 왕조가 이기게 되면서 비단기를 상실하죠. 그러면서 비단길을 상실하고 나서 서역으로 가는 새로운 루트를 만들게 되었다. 바닷길이 유행하게 되었다. 정하의 황해가 단행되었다. 명나라 때입니다. 영락제식이지 왕망이 토지 구결을 추진하였다. 왕전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어떤 나라? 신나라.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당나라.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 일본이 보이네? 일본이 보이고 우리나라 같지 않아? 자, 어떤 전쟁인지 한번 내용을 볼까? 고려래요, 고려. 고려를 출발한 동로군이 뭔지 모르겠으나 원고려 연합군이래요. 우리가 벌써 느낌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카타만에 침입했고 이키 섬으로 물러났다 이런 거 몰라도 돼. 함정이야, 함정. 어렵지라는 뜻으로 생소한 용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키워드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나 태풍으로 다카시마에 직결한 군선 대부분이 난파되었고 일본군에게 패배했다. 자,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범했는데 일본 정벌에 실패한 상황이다.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한번 보자. 견당사의 활동을 조사한다. 견당사 언제 보내기 시작하냐면 야마토 정권 600년도에 보내요. 견당사. 견수사도 보내요. 수나라 때는 견수사, 당나라 때는 견당사. 야마토 정권 이후에 나라 시대 때는 견당사를 보낼까요? 네, 보내요. 견당사 보내요. 그리고 견신라사도 보내요. 후에 해이안 시대가 되면 국풍문화를 실시하면서 견당사 실시하지 않아. 대지마의 역할을 살펴준다. 선생님이 손대지마라고 얘기한 적 있었지? 에도마프. 헤이안 시대의 대외관계를 알아본다. 헤이안 시대 아닙니다. 자, 이때는 일본에 있었던 시대는 바로 가마쿠라 막부예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조쿄는 나라 시대다.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한 배경을 파악한다. 네, 맞습니다. 몽골의 원정을 막아내면서 일본의 국력이 쇠퇴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 속상하다. 자, 4문제만 더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도에 나타난 상황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무슨 지도인지 정말 어렵다.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다. 세계사 보면 이런 식으로 뭐가 뭔지 생소한 용어, 생소한 지도 이런 걸로 사람을 멘붕에 빠뜨리려는 그런 작전을 많이 세워요. 근데 우리는 전혀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키워드를 찾아내면 돼요. 세계사 잘 푸는 노하우입니다. 이자성 이거 하나만 보면 풀 수 있다. 이자성의 난으로 인해서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된다. 이자성의 난. 오케이, 1번. 정강해변이 발생했다. 정강해변이 언제니까요? 금나라가 바로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 점령한 사건을 정강해변이라고 한다. 장거정의 개혁 추진되었다. 아까 했었지? 명나라 만력제 때 있었다. 다른 말로 만력제를 신종이라고도 해요. 신종. 조용조가 양세법으로 바뀌었다.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
이만으로 천도를 했다. 북송에서 남송으로 옮기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굳이 말하면 정강의 편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이 그림 뭔가 익숙하다. 근데 뭔가 까먹었다. 이 그림 익숙한데 까먹었다.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을 보자.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 누구가 난징에서 정치가이자 학자인 서강기 하면 나와야 돼. 마테오 리치다. 자, 마테오 리치는 여기서부터 보자. 베이징에 거주한 이후에도 계속 교류를 지속한 두 사람은 기하 원본, 이건 중요하지. 측량법이 몰라도 돼. 많은 서적을 함께 간행하였다. 같이 보자. 동방견문록을 남겼다.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누구? 마르코 폴로. 원나라 때예요. 원나라 때 서역에서 넘어온 어떤 여행가 중에 한 명입니다. 훈구학을 집대성하였다. 공영달. 당나라 때다. 자치통감을 저술하였다. 사마광이. 송나라 사마광이 저술했다. 선생님 사마광 그 아까 왕안석에 시법할 때 구법당의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저술했어요.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이때는 원나라 시기에 티벳 문자인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티벳 불교의 어떤 특징을 달아서 만든 문자가 파스파 문자다. 고려만국전도를 제작하여다. 네, 마테오 리치가 고려만국전도를 제작하였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템포가 상당히 빨라서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밑줄 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볼까? 이 시대의 경제 상황의 특징은 고구마, 감자. 답 나왔다. 명청식이다. 자, 선생님이 명나라가 되면은 은 경제 질서가 시행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세계에서 은이 유입이 되면서 세금 또한 은으로 내려는 시도가 등장하게 돼요. 바로 장거적의 일조편법, 그리고 청나라가 되면 지정은제, 이런 세금 제도가 말하고 있어요. 은 경제 질서가 되면서 서양의 국가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양에 있는 외래 작물이 들어온다. 다른 말로 구황 작물 이라고 하면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래프 본 적 있지? 자, 보자. 창장강 중상류 지역이 곡창지대로 발달했다. 자, 농업에서 창장강 중류는 언제? 명때. 상류는 청때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계속 보자.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했다. 수저우, 항저우 등 대도시가 발달하였다. 상공업이 발달해서 발달한 도시가 수저우, 항저우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소규모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말해요. 한편 이 시대의 상업 발달로 산시상인과 휘저우상인 등이 발달하게 되었다. 산시상인, 휘주상인도 수업 시간에 했었다. 명청식이고 더 명확하게 보면 명나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교자를 받고 물건을 파는 상인, 선생님이 송혜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송혜교.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 화폐. 굳이 말하면 순서가 교자 다음 회자예요. 지정은제를 실시를 명령하는 황제, 청나라 때입니다. 농정전설을 농민에게 보급하는 관리, 네, 이때도 명청식이에요. 공행을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는 영국 무역상, 선생님 공행이 뭐라고 했나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사람이 공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는 공행무역체제,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광저우에서만 한정한다고 해서 광동무역체제라고 한다고도 했어요. 네, 이때도 명청식이 청나라식이 특징입니다. 새로 전래된 옥수수의 재배법을 배우고 있는 농민, 옥수수 또한 구황작물입니다. 구황작물, 외래에서 들어온 구황작물이다. 정답은 1번이다. 명청시기의 특징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가 도사가 편찬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음, 음, 볼까? 가는 약 8만 권에 이르는 서적을 경, 사, 자, 집 기어도 나왔습니다. 경사자집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계속 보자. 어, 중국의 전통적인 도서 분류법인 사부로 분류 정리하여서 사고라는 명칭이 붙였다. 사고 전서다. 사고 전서 옹정제 때 만든 거다. 자, 청나라 옹정제 때 만든 것이다. 그런 청나라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소설 홍로몽이 유행하였다. 네, 청나라 때 있었던 그런 서민 문화라고 얘기했어요. 주의가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송나라 때입니다. 이분 바투타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원나라 때입니다. 이 마르코 폴로랑 비슷한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윈강석굴 부귀.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양명학, 명나라 때입니다. 자, 양명학은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왕수인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니? 옳은 것이었지? 청나라. 자, 선생님이랑 한 12문제 정도를 같이 봤어요. 선생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이 녹화본이 소리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은 시간은 자습을 하다가 종이 울리면 교실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